네벌 기브업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다프랑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급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첫 번째 급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급수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배우고서 예제 1번의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각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라는 게 무엇인지 보고서 그러고서 예제 2번 문제를 보고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급수와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고서 예제를 또 풀어보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급수의 성질을 이용한 문제 풀이를 해보시면 오늘 수업은 끝이에요. 구독은 다프롱에게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꼭 구독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급수의 수렴과 발산에서 첫 번째 급수입니다. 그럼 급수란 무엇이냐? 수열 A1, A2 이렇게 해서 AN을 거쳐서 무한대까지 이거의 각 항을 순서대로 합의 기호로 플러스로 지금 연결한 식을 우리는 급수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즉 A1부터 해서 쭉 AN을 거쳐서 무한대까지 합한 거를 우리는 급수라고 표현을 할 거고, 그걸 우리가 시그마 기호로 합기호로 표현하겠죠. 그럼 시그마로 표현하다 보니 얘는 N은 1부터 시작해서 무한대까지 합한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이 전체의 합을 우리는 급수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때 이 급수를 구할 때 우리가 지금 되게 중요한 용어가 하나가 생겨요. 부분합이라는 용어가 생깁니다. 꼭 기억하고 계세요. 그럼 부분합은 뭐냐? 급수에서 지금 첫째 항부터 어떤 n번째까지 어떤 특수한 어떤 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지금 우리는 부분합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부분까지 합을 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러면 얘를 이따가 지금 뒤에 쪽에서 배우겠지만 그럼 그거를 우리는 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지금 부분합을 먼저 우리가 지금 K는 1부터 어떤 n번째까지 AK여라는 부분합을 구한 거에 그거를 지금 무한대로 보내겠어요 라고 계산을 해주는 게 지금 급수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걸 한번 여기서 미리 보고 들어갈게요. 그래서 두 번째 급수의 이제 수렴이라는 거와 발산이라는 자체를 어떻게 찾을 거냐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이때 여기서 방금 중요하게 얘기했던 부분합이라는 자체를 표현했죠. 그래서 부분합을 표현한 그거의 수열을 S1, S2, S3에서 SN을 거쳐서 무한대까지 가는데 이때 일정한 수 이게 S에 지금 수렴을 한다면 결국적으로 우리는 지금 부분합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보냈었을 때 그게 S라는 걸로 수렴을 한다면 그때 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S에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강조했던 식 S는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지금 AN이라고 쓰지만 그거는 결국 이렇게 표현된 거랑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이 내용과 이 내용이 같구나라는 걸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시그마 N은 1부터 다시 여기도 표현 그 내용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두 번째 내용 보면요.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SN이 만약에 발산을 하게 된다면 그럼 그때 걔는 지금 발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보내는 부분합을 지금 무한대로 극한으로 보냈을 때 이때 얘가 지금 발산하면 그때 급수도 발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고요. 마지막 당구장 표시 부분합의 수열 SN이 발산을 하면요 이 무한급수는 발산한다고 하고 발산하는 급수에 대해서는 합을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 극한이 수렴하지 않으면 극한값이 없다라는 것처럼 합이 수렴하지 않으니 합을 생각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제 1번 다음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그리고 수렴하면 그때 그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급수를 구할 때 방법은요. 시그마 지금 K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지금 AN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는 다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냅니다 라고 하면서 시그마 K는 1부터 지금 N까지 AK를 표현했죠. 즉 이야기는 뭐냐면요. 첫 번째 우리는 부분합을 구해주시고 부분합을 구한 다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행동은 결국 부분합을 극한을 보내겠다. 이 부분합을 구한 SN을 지금 얘를 극한을 보내서 나머지 값을 확인하겠어요. 이렇게 두 가지의 순서대로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럼 1번부터 보니까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9분의 1 이렇게 되는 이 합은요. 우리는 수원에서 했던 것처럼 일단 시그마 일반항을 표현해 줄 거고요. 그럼 이때 K는 1부터 지금 어떤 n번째까지 쓸 건데 이때 첫째 항이 1이고 어차피 n번째가 3분의 1 n-1제곱이랬으니 얘는 지금 3분의 1에 k-1제곱 이렇게 지금 표현해주면 될 거고 그때 거기를 지금 무한대로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순서대로 그냥 부분합부터 먼저 구할 겁니다. 그럼 1번 지금 부분합을 구하니까
그럼 얘는 지금 등비수열 합이겠죠. 그럼 등비수열 합식을 갖다 쓴다면 1-3분의 1에 지금 첫째 항은 지금 1이고 거기에 지금 1- 공비 3분의 1에 지금 항의 개수는 n개로서 지금 표현을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지. 그럼 분자분모에 3을 곱해주니까 3-1분의 지금 여기는 3 곱하기 1-3분의 1에 n제곱이요 라고 쓰여질 거고, 그럼 이때 이 부분 합은 지금 최종 꾸며지면 지금 2분의 3에 1-3분의 1에 n제곱이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뭐 하겠다? 극한을 보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겠다. 그럼 이때 부분합이 2분의 3에 지금 1-3분의 1의 전체 n제곱 이렇게 돼 있었고, 이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지금 등비수열에서 공비가 3분의 1이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 얘는 수렴하는 게 0으로 수렴할 거야. 그럼 얘의 값은 결국 2분의 3으로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문제의 답변은 지금 수렴하면서 그때 이 수렴 값은 극한 값은 우리는 지금 결국 2분의 3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2번 문제도 그대로 보겠습니다. 그럼 2번 문제 마이너스 2, 1 그리고 4, 7 이렇게 가는 상태의 합을 다시 우리는 시그마로 먼저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시그마로 표현하니까 K는 지금 1부터 얘도 n번째까지 일반항은 3K-5라고 쓸 수 있고, 이거를 지금 무한대로 보내겠어요. 이렇게 식이 바뀌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뭐부터 구하자? 부분 합부터 구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지금 부분 합을 구하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를 계산하는 데인데, 얘는 지금 1차식이니까 공식으로 3 곱하기 2분의 n의 m 플러스 1 그리고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5n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지금 전개하면 2분의 3 n제곱 거기에 지금 플러스 2분의 3n 마이너스 5n이요 라고 쓰여지고, 그러면 얘는 지금 다시 2분의 3 n제곱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2분의 7n이요 이렇게 쓰여지겠네. 그럼 두 번째 뭐하다? 이 부분합을 구한 걸 극한을 보내겠어요 라고까지. 그러면 마지막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습니다. 그럼 2분의 3의 n제곱 마이너스 2분의 7n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고요. 그럼 이때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지금 무한대로 가고 얘는 무한대로 가는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지만 이때 최고차 차수가 큰 얘로 지금 묶어주자 라고 이야기를 해줬겠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지금 n제곱으로 묶었었을 때를 생각하면 얘는 2분의 3 마이너스 얘는 지금 2n분의 지금 7 이렇게 쓰여질 거고, n이 무한대로 됐으니 얘는 0, 그럼 얘는 결국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는 수렴하지 않고 지금 발산해요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어요. 3번 문제도 그대로 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n은 1부터 무한대까지라고 했는데, 그럼 이것도 다시 끊어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지금 n번째까지요. 그럼 이때 일반항은 k의 k 플러스 2분의 1이요 이렇게 쓸 거고, 그럼 지금 다시 첫 번째 부분 합을 구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 이때 여기서 지금 부분 합을 구해주면 얘부터 먼저 계산을 하는데,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는 지금 우리는 부분 분수로 나눠주면 되니까, 그러면 얘에서 k 플러스 2에서 k가 빠진 2분의 1에 여기는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이요 이렇게 되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러면 2분의 1은 상수 취급이니까 앞으로 꺼내주고 그 다음 나머지를 전개해서 쓰다 보니 지금 얘는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지금 4분의 1 거기에 더하기 지금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나오다 보면 이때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은 없어지면서 1과 2분의 1만 남을 거고, 그러면 이때 뒤에 쪽에 지금 결국 우리는 항을 두 개를 쓸 건데, 바로 전번째 있는 항은 지금 k-1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과 더하기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4분의 1과 플러스 k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k분의 1 이렇게 사라지면 이때 지금 현재 부분합은 2분의 1에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n 플러스겠죠? n이라고 썼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이요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두 번째 나머지 뭐하자? 극한을 지금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n을 지금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보내시면
1 플러스 2분의 1의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이고요. 그럼 이때 n이 무한대로 간댔으니 얘는 0, 얘도 0, 0으로 가겠지. 그러면 나머지 남은 이 값을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얘의 값은 지금 2분의 3에 2분의 1이 곱해지니 4분의 3이요. 그러니까 결국 3번의 답은요, 지금 수렴하면서 그때 얘는 지금 극한 값이 4분의 3입니다. 이렇게 지금 쓰시면 되겠어요. 네 번째 문제도 동일하게 풀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지금 다시 볼게요. 그러면 이때 리미트 n이 지금 현재 무한대로 가는데, 그때 시그마 k는 1부터 지금 n번째까지, 이때 여기는 지금 10 마이너스 4분의 1에 지금 k제곱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질 거고, 그럼 다시 시작은 우리는 부분합부터 구하자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부분합을 지금 얘를 구하다 보면, 이때 얘는 지금 10이 n개 있으니까 10n이라고 쓰여질 거고,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등비수열 합이니까 1 마이너스 공비 4분의 1에 첫째 항은 4분의 1이고요. 거기에 지금 1 마이너스 4분의 1의 항의 개수는 n제곱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주시면 되겠네. 그럼 이걸 간단하게 만들어주면 10n,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4를 곱해주니까 4 마이너스 1분의, 여기는 1 마이너스 4분의 1에 지금 n제곱이요, 이렇게 쓰여질 거고, 다시 이쁘게 정리하면 10n, 거기에 마이너스 3분의 1에 지금 여기는 1 마이너스 4분의 1에 n제곱이요, 이렇게까지 쓰여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지금 두 번째 우리는 지금 뭐 하겠다? 이때 여기 상황에서 극한을 지금 보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극한을 보내면 리미트 n을 지금 무한대로 보냅니다. 그러면 10n 마이너스 3분의 1에 1 마이너스 4분의 1에 n제곱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면 되는데, 이때 n이 무한대로 간댔으니 여기는 얘가 지금 무한대로 가고, 이때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무한대 마이너스 3분의 1은 결국 무한대요,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4번의 답은 결국은 발산합니다 라고 답을 쓰시면 되겠어요. 5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지금 시그마로 다시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리미트 n이 현재 무한대로 갑니다.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지금 n까지인데요.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가 지금 n번째에서는 1 플러스 2 플러스 이렇게 쭉쭉쭉 가서 더하기 n분의 1이고, 근데 우리가 1부터 n까지의 합은 우리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라고 표현을 했었으니, 이때 여기에서 일반항은 지금 k의 k 플러스 1분의 1이요, 이렇게 써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다시 첫 번째 우리는 부분합부터 구하시면 되고, 그럼 이거의 지금 부분합을 구하려고 시그마 k는 1부터 지금 n까지인데, 얘도 부분 분수니까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쓰면 될 거고, 그럼 이거는 다시 전개해주면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이번에는 지금 이 상태에서 첫 번째부터 사라지니 제일 마지막 항만 남으시면 되겠네. 그러면 이때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때 이렇게까지 사라지니 이 부분합은 지금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만 남았겠네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뭐 하겠다? 이거를 다시 극한 보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리미트 n이 지금 현재 무한대로 갑니다 라고 하면서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을 보내세요 라고 이야기해 준 거고, 그럼 n이 무한대로 간댔으니 얘는 0으로 가고, 그럼 얘 값은 1이겠다. 그래서 지금 5번은 다시 수렴하면서 이때 극한 값은 1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마지막 6번 내용 하나 더 볼게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것도 다시 표현을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지금 n번째까지, 그럼 이때 로그 k의 k 플러스 1이요, 이렇게 쓰여지는데, 이때 여기서도 지금 첫 번째 부분합을 구하고 싶어. 근데 이 부분합을 구할 때 로그는 시그마에서 로그는 우리가 지금 어차피 공식이 없으니 나열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지금 n까지 로그 k의 k 플러스 1을 구하는데 나열을 해주니까 얘는 지금 로그 1분의 2 거기에 더하기 로그 2분의 3 더하기 로그 3분의 4 더하기 쭉쭉쭉 해서 로그 n분의 n 플러스 1까지요. 근데 우리 로그에서의 더하기는 진수끼리의 곱하기로 쓸 수 있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다시 쓰면 로그
1분의 2에 거기에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3분의 4에 거기에 곱하기 쭉쭉쭉 해서 n분의 n 플러스 1까지 곱한 거를 쓰라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2, 3 이렇게 약분이 다 되니 이때 부분합이 결국 로그 n 플러스 1이요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마지막 지금 두 번째 우리는 이거를 극한을 보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리미트 n이 지금 무한대로 가는데 로그 n 플러스 1의 값을 구하세요. 근데 n이 무한대로 간대요. 그럼 이때 얘는 n 플러스 1도 무한대고, 그럼 로그 함수 자체가 우리가 밑이 10인 함수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럼 얘는 지금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결국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결국 발산합니다 라고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경우는 각 항의 부호가 교대로 부호가 바뀌는 급수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 말인즉슨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부분합을 구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합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일정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도 돼요. 일정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그때 상황은 어떻게 되냐, 짝수 번째까지 합을 SEN이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이때 SEN은 지금 짝수 번째까지 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홀수 번째 항까지의 부분합을 SEN-1, 또 얘도 홀수 번째까지 합을 표현을 했었을 때, 그때 이때 짝수 번째까지 합의 극한을 보낸 거와 홀수 번째까지 합의 극한을 보낸 것이 같다면, 그러면 그때는 무한급수는 A에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합은 A다 라고 말할 건데요. 그때 두 번째 내용은요, 짝수 번째 지금 극한을 보낸 거야 홀수 번째 부분합의 극한을 보낸 것이 만약에 다르다면 그때 걔는 발산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합은 없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앞에 쪽에서 함수의 극한을 배웠었을 때, 그때는 수렴할 조건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수열의 극한에서는 좌극한, 우극한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 이 합에서는 즉 짝수 번째와 홀수 번째의 극한 값이 같은지 다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라는 소리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쭉 예제를 보면서 한번 봐볼게요. 2번 문제입니다. 다음 무한급수 중 그래서 발산하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방금 배운 개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근데 이거는 잘 봐야 되는 게, 첫 번째는요, 지금 하나의 항, 얘가 지금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이라면 이때 일반 항은 얘가 지금 n분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일반항을 바로 갖다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 이렇게 일반항을 갖다 썼었을 때, 그때 얘를 지금 그럼 합을 한다면 결국 n번째까지의 지금 합을 우리가 부분합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 부분합 SN을 구한다면 이거는 이렇게 더해져서 바로 사라지고 얘도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얘는 2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 이렇게 바로 일정하게 나올 거라고. 그러면 이때는 부호가 바뀌는 교대급수가 아니기 때문에 부분합을 구했으니까 얘를 극한을 보내서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지금 2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의 극한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고, 그럼 이때 얘는 지금 1로 수렴을 하겠지. 그럼 2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1로 수렴합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발산하는 것을 찾으라 라고 했으니까 1번은 아니겠네요 이렇게. 근데 2번 보기에서 보면요, 얘는 2, 그리고 두 번째 항은 2 마이너스 2분의 3, 세 번째 항은 2분의 3,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3분의 4, 다섯 번째 항은 플러스 3분의 4, 여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때는 얘는 지금 일반항 자체가 일정하지 않단 말이에요. 왜? 플러스가 되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되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 여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n번째라고 표현하긴 뭐한데 그냥 n분의 n 플러스 1, 그럼 그 다음에 마이너스 n분의 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부터 있었으니까 마이너스를 먼저 쓸게요.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지금 짝수 번째 랑
그리고 홀수 번째랑 따로따로 부분합을 확인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홀수 번째까지. 짝수 번째까지와 홀수 번째까지요. 그럼 이걸 지금부터 확인하면 일단 짝수 번째까지 하겠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쪽에서 이렇게. 그럼 이때는 가운데가 사라져서 2-3분의 4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짝수 번째 끊으면 이때 이렇게 되니까 항상 얘는 짝수 번째는 끝에 것만 남겠죠. 그러면 얘가 n번째였을 때 지금 짝수 번째는 마이너스로 끝나니까 이 마이너스로 끝나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겠대요. 그러니까 여기 상황에서 짝수 번째까지의 부분합은 SEN이라고 지금 걔를 표현을 한다면, 그럼 그때는 얘는 지금 2 마이너스 n분의 n 플러스 1이요 이렇게 쓰여질 거고, 그럼 얘를 지금 우리는 극한을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라고. 그럼 얘를 극한을 보내세요. 그럼 얘를 극한을 보내면 얘는 1이 됐고, 그럼 2 마이너스 1이니까 얘 값은 1로 수렴해요 이렇게. 근데 홀수 번째까지 합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 홀수 번째까지 합은 다시 이제 지워보면, 이때 홀수 번째까지 합은 2에서 끊어지고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3 그리고 플러스 3분의 4 이렇게 끊어지는데, 여기까지 오면 이렇게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까지 오면 이렇게 사라지기 때문에 얘는 지금 무조건 2로만 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SEN- 홀수 번째까지 합은 지금 2가 되었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그럼 얘의 극한을 보낸다면, 그러면 그때의 얘의 극한 값은 결국 지금 몇이 된다? 2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금 보니까 홀수 번째와 지금 홀수 번째의 극한 값은 1, 짝수 번째까지의 극한 값은 2. 그럼 얘랑 다르니까 결국 발산하는 것은 2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기출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개념을 보는 거니까 나머지 상황 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상황도 다시 볼게요. 그럼 세 번째 상황에서 보면 이때는 지금 얘가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3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 그리고 플러스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플러스 7분의 1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이때 대략적으로 n번째에서 생각을 하다 보면 지금 이때 얘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어지니까 얘는 지금 플러스, 그냥 예를 들어서 2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쓸 건데, 이때도 부호가 공통으로 바뀌어지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때도 지금 우리는 뭐 하겠다? 짝수 번째까지 합을 먼저 구하겠다. 그래서 이따가는 이제 SEN이라고 그럼 바로 갖다 쓸 겁니다. SEN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짝수 번째까지 다시 끊어서 보면 짝수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여기서 여섯 번째 이렇게 끊어지는데, 그럼 이때는 짝수 번째까지는 얘는 지금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1, 네 번째까지는 가운데 거 사라지는 끝에 거, 또다시 여섯 번째까지는 또 가운데 거 사라지는 끝에 거. 그러면 결국적으로 얘도 지금 끝에 거만 남으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끝에 거가 더하기로 끝나니까 여기가 지금 짝수 번째 이렇게 지금 끝났다고 볼 수 있겠지. 짝수 번째 여기서. 그러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1 더하기 2n 플러스 1분의 1이요. 이게 지금 부분합이 되었고, 그럼 그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세요. 이렇게 극한을 보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극한을 보냈더니 얘는 지금 0으로 가고요. 그럼 이때 짝수 번째의 극한 값은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먼저 나왔습니다. 그럼 두 번째 홀수 번째, 이제 홀수라고만 쓰겠습니다. 홀수 번째에서는 지금 SEN-1이요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그러면 이때 이제 홀수 번째도 다시 한번 표현을 봐볼게요. 그럼 홀수 번째는 마이너스 1에서 끝나고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에서 끝나겠지. 그럼 세 번째까지 더해지면 마이너스 5분의 1, 다섯 번째까지 더해져도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 값은 지금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얘를 극한을 보내봤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보내봤자 이거의 값은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이번에는 뭐야? 짝수 번째와 홀수 번째의 극한 값이 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라고. 네 번째 문제, 이제 방금 봤던 개념이랑 똑같습니다. 얘는 첫째 항이 얘고, 두 번째 항이 얘고, 세 번째 항이 얘입니다. 그럼 이때 n번째 항은요, 지금 n 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요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이때 지금 부분합은 변동이 되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까지 더해지면 얘도 끝에 것만 남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럼 SN은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요 이렇게 일정한 형태가 되었고요. 그럼 이때 얘를 극한을 보냅시다 라고 해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 그러면 얘의 값은 결국
0으로 갈 거니 SN의 극한값은 1이고 그럼 결국적으로 얘는 수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다섯 번째 내용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1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게 지금 부호 변동이 있는 극한이구나.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다시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갔으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 n분의 1 그리고 플러스 n분의 1 이렇게 써줬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지금 짝수 번째 합인 SEN을 먼저 표현한다면 짝수 번째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끝나고 그러면 또 끝에 것만 남는 형태가 되시겠지? 그러면 이때 짝수 번째는 여기까지 끝나는 거니까 이때 얘의 합은 1 마이너스 n분의 1이고 이거를 극한을 보내자. 그럼 얘를 지금 극한을 보내신다면 그때 얘의 값은 지금 얘가 0으로 갈 거니까 짝수 번째의 극한값은 1이고 홀수 번째 극한값을 다시 한번 보자. 그러면 홀수 번째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더 보면 되니까 이때 홀수 번째는 마이너스 1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면 1 나오고 여기까지 오면 또 1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1이고 얘를 극한을 보내서 확인을 해도 어차피 이거의 값은 1입니다. 그러면 결국 짝수 번째랑 홀수 번째랑 같으니까 결국 얘도 지금 수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학생들이 주의해야 되는 건 뭐야? 이렇게 부호 변동이 있었을 때 2번과 지금 3번 상황에서 아니면 2번과 5번 이런 게 지금 부호가 변동이 되는 거고 그때는 짝수 번째까지와 홀수 번째까지를 따로따로 구해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네 번째, 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과 그리고 수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사이의 관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관계 굉장히 중요한 관계거든요. 근데 이때 결국적으로 이 급수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일반항과의 관계인데 이 이야기를 먼저 읽어볼게요. 급수가 지금 수렴을 하면요. 그때 일반항은 무조건 0으로 수렴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 단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일반항이 0으로 가지 않는다면 일반항을 극한으로 보냈을 때 0으로 가지 않는다면 무한급수는 지금 무조건 발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얼핏 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지금 an이라는 수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얘가 극한값이 예를 들어 2로 간다면 얘가 지금 극한값이 2로 간다면 그럼 2보다 그냥 2분의 1로 간다면요. 그러면 결국 어떤 숫자의 값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여기 상태에서 얘가 지금 결국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그리고 2분의 1 이렇게 쭉쭉쭉 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2분의 1을 무한 번 더하면 그럼 무한대로 곱해버리면 결국 무한대로 가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 얘가 0이 아니면 두 번째는 얘가 0이 아니면 결국적으로 일단 얘는 무조건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첫 번째 내용에서 보면 얘가 지금 수렴을 하면 그럼 결국 얘는 0인데 단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역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뒤에 쪽 예제를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이거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여태까지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는 문제를 풀었을 때 급수의 수렴 조건에 대해서 즉 급수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구했었냐? 일반항 지금 부분합을 먼저 구해줬었고 부분합 구하기 그러고서 두 번째 극한을 보내서 구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일일이 다 구하지 않아도 지금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고 싶으면 그때는 첫 번째 일반항이 0으로 다가가는지 일반항의 극한이 0으로 가는지 확인부터 먼저 해보라는 소리입니다. 확인 여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하고서 그 다음에 만약에 간다면 그때 끝까지 합을 구하자 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 때문이냐? 끝까지 합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단 역은 성립하지 않는 데쓰니 얘가 0으로 가도 수렴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할 수도 있구나 라고까지. 그래서 이따가 이거 한번 다시 강조해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네, 예제 3번입니다. 그래서 무한급수가 발산함을 보여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수렴 발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푼다 라고 했었냐면 방금 강조했지만 첫 번째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AN이 지금 0인지 아닌지를 확인부터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를 확인하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1번 문제를 보면 얘가 일반항이잖아. 그럼 일반항을 지금 확인을 했더니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3n 플러스 1분의 지금 2n이고요. 그런데 얘의 극한값이 지금 결국 2잖아. 그럼 얘가 지금 몇이 아니야? 0이 아니네. 그러면 결국 얘는 그냥 바로 발산합니다 라고 답을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소리예요. 아셨죠?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지금 발산하는지 확인을 하래요. 그럼 여기서도 지금 첫 번째 일반항을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겠어요. 그러면 이때 루트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 얘의 극한값을 확인하고 싶고, 그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니까 유리화까지 지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옵니다. 그럼 얘는 루트 n제곱 플러스 n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n에 거기에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제곱이니까 결국 이렇게 사라지면 얘는 지금 n만 남겠죠. 그럼 이거의 극한값은 결국 1, 1이니까 얘는 지금 2분의 1이요. 그럼 이번에도 뭐야? 얘가 0이 아니네. 그럼 이것도 발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거란 소리예요. 아셨죠? 근데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대요. 그럼 얘도 지금 첫 번째 일반항을 보내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요, 이렇게 돼 있고, 얘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니까 일단 얘를 지금 유리화를 해주면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지금 여기는 1이요, 이렇게 지금 나오시겠지?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니까 무한대. 그럼 무한대분의 지금 1이니까 결국 얘는 0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0으로 간다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해줬다고. 그럼 그 확인이 되었었을 때 그때 두 번째는 그냥 수렴한다라고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구해 보셔야 된다고. 이때 이제 실제로 구해서 확인을 다시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실제로 구한다는 소리는 이제부터 다시 뭐 하겠다? 나는 부분 합부터 먼저 구해주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러면 얘는 지금 시그마 k는 1부터 지금 n번째까지 루트 k 플러스 1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루트 k 이거에 지금 부분합을 구할 거고, 이때 얘는 지금 나열을 해야 되겠지? 그럼 루트 2 마이너스 1 거기에 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쭉쭉쭉 가서 표현을 하는데, 이때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지금 사라지면 여기는 마이너스 1 하나만 남을 거니까 얘도 제일 끝에 쪽거 하나만 쓰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까지 쓸 거고요. 그럼 이때 얘랑 사라지면 이때 얘의 부분합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이요,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얘를 극한을 보내자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이요, 이렇게 됐는데 이때 n이 지금 어디로 간다고? 무한대로 간다고. 그럼 얘는 무한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얘는 무한대로 그럼 뭐야? 결국 발산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지. 즉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부터 어떤 경우가 있어? 얘를 우리가 아까 안 되는 그 역의 발레라고 생각하시면서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수렴 발산에 대한 확인은 일단 이제 우리가 새롭게 배운 얘부터 먼저 확인할 거예요. 일반항이 0으로 가는지 먼저 확인을 하실 거고, 그 확인이 되었다면 그때 나머지 실제로 구해서 끝까지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3n 플러스 1분의 6n 플러스 1이 지금 이것이 수렴할 때 이때 an의 극한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근데 이거는 방금 배워왔던 내용에서 생각을 하면 이런 내용을 이용을 하자는 소리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지금 an이 아까 지금 수렴을 하면, 그러면 그때 이 상태에서 우리는 무슨 내용을 할 수 있다고? 이 일반항의 극한은 항상 0으로 수렴을 합니다 라는 걸 우리는 지금 참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an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럼 결국 얘의 일반항은 이거니까, 즉 리미트 n이 지금 현재 무한대로 갈 때 an 거기에 플러스 3n 플러스 1분의 지금 6n 플러스 1 이 값이 0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근데 이때 얘의 지금 극한은 2로 가는 거니까 그럼 an 플러스 2가 0이 되려면 결국 an은 마이너스 2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 답은 그냥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은 답은 마이너스 2요 이렇게까지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빨리 계산을 끝낸 건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기억하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예제 5번입니다. 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1이었을 때 이거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이 SN은 지금 합이라고 원래는 써졌어야 했는데 안 써졌으니까 의미를 얘기를 해줄게. 그러면 이거는 아까처럼 기호를 바꿔보라는 거거든. 시그마 n은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때 시그마 k는 1부터 지금 n까지 an이요 라고 쓰여져 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 얘를 우리는 합을 sn이라고 원래는 표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sn이라고 쓰여져 있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때 얘가 지금 최종 1입니다. 이렇게 단서 하나와 두 번째, 급수가 1로 수렴을 하니 일반항,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일반항 an은 0으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단서를 이끌어 갖고 와라 라는 소리를 해주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확인해 주니까 나머지 sn은 지금 1로 간댔고요. 그러면 1이고 an은 0으로 수렴한댔어요. 그러면 얘는 최종 답은 1 분의 2 이렇게 쓰여진 거니까 최종 답은 지금 2입니다. 이렇게까지 답이 나오시면 되겠죠. 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급수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쭉쭉쭉이 이게 발산함을 증명한 것이다. 그때 이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사실은요? 라고 했는데 학생들 일단 이 결과물을 알고 있을 겁니다. 2분의 1부터 3분의 1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일반항이 n분의 1을 거쳐서 쭉쭉쭉 더해지는 이 형태는요. 선생님 값이 점점점 작아지긴 하지만 이거는 결국 지금 발산한다 라는 내용은 알고 계시라는 소리예요. 근데 얘가 발산함을 증명하는 과정을 어떻게 해줬냐 라고 하면 2분의 1 플러스 얘를 지금 우리는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그리고 5분의 1부터 8분의 1까지 이렇게 끊어줬어요. 근데 그때 이 2분의 1과 지금 여기 2분의 1은 지금 얘네 둘은 같은데 그때 여기서 비교한 건 얘거든요.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이라는 애와 그 다음에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을 비교를 했었을 때 그때 4분의 1, 4분의 1은 똑같으니까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다 보면 4분의 1과 3분의 1 중에서 3분의 1이 더 크겠죠. 이 개념이랑 똑같이 생각을 하다 보면 이번에는 지금 이렇게 5분의 1부터 8분의 1까지 있었을 때 여기서 8분의 1부터 이렇게 4개 이렇게가 표현하다 보면 8분의 1, 8분의 1은 똑같으니까 사라지고 그럼 8분의 1과 7분의 1은 얘가 크고 얘가 크고 얘가 큽니다. 그러니까 즉 결국 이거의 합보다 얘가 더 큽니다 라고 써지는데 이때 얘네를 묶어준 걸 보면 2분의 1은 2분의 1,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2분의 1, 다시 얘는 2분의 1. 그럼 얘는 2분의 1이 무한대가 더해진 거기 때문에 결국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라는 내용을 이끌어내는 소리예요.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쭉쭉쭉 해서 n분의 1 플러스 쭉쭉쭉 얘는 결국 무한대로 갈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끌어낼 수 있는 사실은 뭐냐라고 하면 그냥 방금 여기서 배웠던 내용을 생각하면 이거야. 참 일반항이 n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n분의 1 얘를 무한대로 보내면 0이기 때문에 이건 점점점 값이 원래 선생님 작아지니까 당연히 수렴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얘는 결국 반대로 우리는 발산하는 경우를 이끌어냈었다고. 결국 이 말에서 얘기해 주는 거는 우리는 뭐야? 리미트 an 5번 보면 an이 0이라고 해도 그때 합은 반드시 수렴한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내용을 이끌어주고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다섯 번째 이제 배우는 급수의 성질입니다. 그럼 상위 성질을 배우면 우리 이따 문제 풀 때 써먹으란 소리겠죠.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로부터 급수에서도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과 그리고 얘가 지금 수렴하고 우리 극한 성질에서는 비슷하게 얘도 수렴하고 얘도 만약에 수렴하는데 그 수렴의 값이 s와 t라면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지금 s라고 표현을 해줬고 그리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지금 bn이 지금 t라고 수렴을 한다면 이라고 전제조건을 깔아줬었을 때 그때 첫 번째 상수 C는요 우리 원래 시그마 성질에 의해서 앞에 쪽에 곱해줘도 되고요. 그러면 이때 이렇게 쓰여지는 거니까 얘는 CS요 라고 쓰여질 수 있구나. 두 번째 시그마 성질에서 우리 뭐 할 수 있어? 더하기와 빼기는 따로따로 할 수 있죠. 근데 극한에서도 수렴한다면 따로따로 할 수 있으니 얘는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질을 갖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 7번 문제 보면요. 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과 그리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인데 그때 an은 2로 수렴하고 그리고 a-2bn이 지금 8로 수렴을 했었을 때 이때 bn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질문을 해줬어. 근데 이때 이 bn을 보려다 보면 얘 앞 뒤에 있는 a-2bn에서 지금 an을 빼준다면 그때 bn에 대한 식이 나올 거고 아니면 지금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한다면 a에서 지금 b를 빼주면 2bn이 나오겠지. 근데 우리가 뭐 한다? 얘가 지금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기 때문에 연산을 더하기 빼기를 해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즉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에서 마이너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2bn을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그럼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네끼리 계산을 해주면 되니 여기는 2bn이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방금 배웠던 성질 하나 더 뭐 있어? 이 2는 상수 취급하니까 앞으로 꺼내진다면 얘는 2 거기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지금 bn이요 이렇게 쓰여진 거랑 같고요. 근데 얘의 극한값은 지금 2였고 얘의 극한값은 지금 8이었으니까 2-8로서 얘 값은 마이너스 6이었네요 이렇게. 그럼 최종 우리가 구하라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의 값은 얘는 마이너스 3이요 이렇게 답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네, 오늘 수업은 급수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무리 지으면 급수는 우리가 지금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렇게 해서 n번째 항을 거쳐서 무한대까지를 합한다면 그걸 급수라고 표현됐고 그럼 그거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고 써줄 수도 있었으나 그때 우리가 지금 다시 계속 문제 풀었을 때 했던 행동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요 라고 하면서 이때 부분합을 먼저 표현했었던 걸 기억을 하시겠죠. 그래서 부분합 시그마 k는 1부터 지금 다시 어떤 n번째까지 ake 부분합을 먼저 표현을 한 후 문제를 풀었구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내용 지금 부분 급수 구하는 방법은 급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행동이 결국 부분 합을 구해 주실 거고 그 다음 지금 두 번째 할 행동은 마지막 극한을 보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서 수렴 조건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수렴 발산 조건에 대해서만 물어본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 게 우리는 첫 번째 일반항을 극한을 보냈었을 때 얘가 0인지 확인부터 들어갔었다라고 하고요. 만약에 0이었었다면 그때 두 번째 해줘야 되는 행동은 끝까지 계산도 해보셔야 된다.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배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공부를 하시고 잘 문제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